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여자라면 이런 고민 공감하실 겁니다. 단발로 자를까 말까.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는 여름철, 풀어내린 긴 생머리는 거추장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 덥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자르자니 여자의 질리는 긴 생머리라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게 분명한데 고민되시죠? 자, 그렇다면요, 저희 헬로헤더 뷰티 앤 헬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스타일 그리고 건강한 피부와 머릿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우리들의 다양한 뷰티 정보를 위해서 오늘도 스튜디오에는요, 김명애 헤어앤 메이크업의 김명애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휴가 다녀오셨나 봐요. 좀 탔죠? 네, 피부가 검게 그을려진 게 아주 멋있으십니다. 섹시하시고 건강해 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막 태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어떤 뷰티 정보 준비해 오셨어요? 유독 혹독했던 이 무더위를 피해서 국내로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셨겠는데요. 네.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사랑하는 연인하고 행복한 소중한 순간들 많이 만드셨길 바랍니다. 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태양조차도 질투나는 시간이 되셨기를 정말 바랍니다. 보내기 싫은 휴가를 보내고요. 이제는 또다시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위를 둘러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부터 돌아보면 좋을까요? 이 휴가철 뜨거운 태양과 바닷물, 또 수영장, 계곡물 등으로 인해서 강한 자외선과 오염물, 또 세균에 조금이라도 노출되었기 때문에 헤어 모발하고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애프터 관리를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요, 1년 내내 지켜온 피부하고 헤어 모발이 한순간에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캉스 애프터 관리법을 통해서 휴가 후유증까지 말끔히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막 휴가 즐겁게 보내시고 돌아오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들 고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바캉스 후에는 항상 보면 모발이 많이 건조해졌다거나 손상된 게 저도 항상 매년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펌이나 뭐 염색 같은 거 할 때 좀 예쁘게 되지 않는 이런 제약도 있어요. 예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은 여성분들이라면 바캉스 후에 관리하는 방법 오늘 꼭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휴가 그 장소에 따라서 또 돌아오고 나서 케어 방법이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장소에 따라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여름철이면 항상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시원한 물이 있는 바다하고 수영장이죠. 네. 이 바닷가나 수영장의 그 물놀이의 시원함은 더위는 날려주는데 우리의 두피와 헤어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 바닷물 속에 염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영장 물을 수독하기 위해서는 염소를 사용하고요. 그것들이 모발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 염분은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고 그 큐티클 사이에 그 염분이 안착돼서 큐티클을 파괴하고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그래서 아주 모발을 푸석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 물의 염소 성분 역시 이 모발의 단백질을 손상시켜서 건조함을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염분과 염소에 의해서 모발이 손상된 상태에서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면요, 손상과 탈색이 계속 진행돼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이 모발의 경우에는 따뜻한 물로 이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셔서요, 샴푸를 부드럽게 꼭 2번 정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샴푸할 때 두피도 문지르지만 모발을 부드럽게 핸들링해서 샴푸를 꼭 해주셔야 깨끗하게 클렌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분이나 이 염소 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야지만 모발의 손상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를 꼭 준비해 가셔서요, 5분 정도는 꼭 모발에 방치해서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분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작은 팁을 드리자면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이 모발이 젖었을 때 빗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캡 모자보다 이 수영모가 더욱 모발 건강에 또 두피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휴가를 다녀와서 뭐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뭐 에스테틱이나 뭐 피부 관리샵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하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죠? 네.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팩 같은 거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주위에서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몸의 열을 식히고 가능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요. 매일 2, 30분 정도 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요? 매일 네. 열이 나니까. 네. 그래서 피부 진정 효능을 가진 식물하고 야채 등을 이용해서요. 집에서도 쉽게 천연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녹차가 좋은데요. 녹차잎을 물에다가 여러 번 우려냅니다. 그래서 진하게 우려지면 그 우려낸 물로 스킨과 모발 둘 다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솜을 녹차 우려낸 물에 충분히 적셔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시원해지면 솜을 얼굴 피부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피부 진정 작용도 뛰어나고요. 열에 지친 피부의 보습과 미백 효과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진하게 우려낸 물로 머리를 헹궈주시면 녹차의 살균 효과 때문에 두피까지 튼튼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 녹차를 이용한 또 다른 방법인데요. 녹차 계란팩입니다. 이 녹차가루 2숟갈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넣고 잘 섞어서 모발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리고 20분 정도 비닐캡을 씌워서 방치하시고 따뜻한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주위를 빼고 골고루 도포하고요. 이 녹차의 살균 효과와 노른자의 영양 공급으로 인해서 피부는 보습과 화이트닝 효과가 있고요. 모발에도 영양분 공급으로 인해서 충분한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녹차를 이용한 2가지 팩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집에서 뭐 목욕하거나 샤워할 때 그렇죠. 같이 들고 들어가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귀찮아서. 맞아요. 좀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녹차로 관한 팩 2가지 알아봤고요. 또 다시마도 그렇게 좋다고요. 팩으로 하면 참 좋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다시마 한 10개 정도를 하루 동안 물에다 불려 놓았다가요. 네. 그 다시마를 빼면 이렇게 끈끈한 액이 나오죠. 그것을 머리카락에다가 그냥 발라줍니다. 네. 그리고 그 얼굴 스킨에도 같이 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이 다시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미네랄, 비타민 A, E까지 함유되어 있고요.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피부 탄력 세포인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형성되도록 도와주고요. 탄력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이 다시마의 영양 있는 점성이 있는 그 물로 모발을 헹구게 되면 모발에 영양 공급도 되고 수분 보호막이 생기면서 모발이 한결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뭐 녹차팩, 다시마팩 이런 거 알아봤어요. 몸에 바르고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특히나 요즘 같은 때 또 제철 과일 먹으면 참 좋다고 들었어요. 네, 제철 과일 뭐가 좋고 어디에 좋은지도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인데요. 네. 해외여행 다녀오면 이 시차 적응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체리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체리에 함유되어 있어서요. 이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곤하고 의욕이 없으면 자두를 먹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육아철에 교통체증하고 의욕이 앞서서 무리하게 잡은 여행 일정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가 있죠. 이 자두에는 신맛을 내는 사과산, 구연산 등의 이런 유기산이 풍부한데요. 이 유기산이 뇌의 식욕 중추에 영향을 미쳐서 입맛을 돌게 하고요. 피로를 푸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붉은 체리와 자두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요즘에 정말 많이 먹는데 이런 게 또 모든 제철 음식이 또 좋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체리와 자두 여름철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여행을 다녀오면 이렇게 피부나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좀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후유증으로. 그쵸.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 휴가 후유증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배탈 설사인데요. 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 미용적인 면에서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실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매실은 식중독을 예방하는 이 자연 치료제 역할을 하고요. 강한 살균 작용하고 해독 작용으로서 이 식중독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세균성 설사에 아주 즉효입니다. 그리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안이 허는 이 구내염 같은 게 생기잖아요. 한 번 생기면 잘 낫지도 않고
후가 후유증이 길어지는데요.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요, 신맛이 강한 과일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적합한 과일이 이 비타민 B2가 풍부한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를 피를 깨끗하게 하고 이 루틴 성분 때문에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서 이 입안의 점막이 헐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 토마토는 차가운 성질을 지닌 식품이기 때문에 네. 입안에 이렇게 좀 머금었다가 삼키면 이 염증으로 인한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 아름다움이 좀 배로 표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속이 편해야 피부도 또 뽀얗고 또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즐거운 바캉스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후에 저희가 알려드린 또 고급 정보들로 또 잘 관리를 하셔서 더욱더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의 외출만으로도 몸에 땀이 져서 끈적거리고 찝찝하시죠? 더운 여름날 시원한 샤워는 그 자체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힐링 타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루의 시작과 끝의 마무리이기도 하죠. 이 샤워를 통해서 릴렉싱, 또 기분 전환의 계기로 활용해서 즐겁고 산뜻한 여름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